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주치 최창보입니다. 정년 후에 우리 걱정거리를 들면 일반적으로 노후 자금, 돈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년 퇴직 후에 매일 하루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년 퇴직을 계획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현직의 현역 생활과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단체 행동에서 단독 행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릴 적부터 우리들의 생활 기본 형태는 단체 행동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장까지 이어지면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모두 단체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곳에는 나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었지만 그 자리가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평균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자신의 위치를 주변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학생 시절, 학창 시절의 성적은 평균 점수가 있고요. 그것보다 위냐 아래냐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취직할 때는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아니면 평균적인 수준이냐라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했고요. 급여는 평균보다 높냐 낮냐, 또 몇 살쯤에 어떤 직책에 오르게 되면 그 자리가 나이에 비해서 평균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정년 퇴직 후에는요, 퇴직금이 평균은 되는가? 퇴직 후에 저축 금액은 평균이 얼마나 되는가? 평균 수명은 몇 살일까? 등 모든 것을 평균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평균 이상이 되면 안심을 합니다. 자기 만족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느낍니다. 반면에 평균 이하가 되면 불안해합니다. 현재는 물론 그런 인식은 좀 거리감이 있고요. 과거 이것이 되었지만 저를 포함해 이전에는 그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한 평균적인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른 각각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주변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평가 기준으로 살면 주변의 판단에 나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평가는, 개인적인 삶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년 후의 생활 방식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퇴직 후에 생기는 그 많은 자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옆으로 줄지어 행동하는 성향,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다른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뭔가 안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년 후에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생활 방식을 고민하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모델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회사원 시절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가족에 대해서도 생활비를 벌고 충당해 왔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년 후에는요, 그것도 사라집니다. 회사에 자리도 없어지고요. 나에게는 자유로운 자유시간만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도서관이나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낼 것이냐? TV만 보거나 게임만 하면 되는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매일매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 우리는 얼마 동안은 여유 있는 생활을,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끔 회사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질 기회도 있습니다. 골프를 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따라서 계획 없는 날이 연속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회사를 떠나서 아내에게 의존하게 돼서 아내에게 소홀히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저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약을 해보면 정년 후에는 단체 행동에서 단독 행동으로 바뀐다. 그리고 평균적인 생활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둘째, 나만이, 내가 편안한 장소를 집안에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곳에 가보는 것입니다.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실제로 해본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로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뭔가 해본다라는 것인데 우선 정리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정장, 와이셔츠, 넥타이 등 회사에 갈 때 사용했던 물건들을 처분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정리, 책에 관한 책 정리입니다. 더 이상 보지 않는 책은 모두 폐휴지 처리하든지 아니면 중고 서점에 가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전에 정리한 적이 있겠지만 지금은 다시 책이 늘어났을 겁니다. 이 책을 정리하면서는요, 내가 나 자신이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 스스로 알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정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정리입니다. 사진 정리는 정말로 힘이 듭니다. 솔직히 아직도 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가족의 추억을 기준으로 해서 각자의 사진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중 좋은 사진은 데이터화해서 동영상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개인적인 사진들을, 인생사를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둘째입니다. 나 자신이 편안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집안에서 나 자신이 주로 있는 장소를 고정화, 마침화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지금 있는 이곳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보는 겁니다. 저에게는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여행은요, 가기 전에 계획, 갔을 때의 경험, 돌아와서의 추억을 정리하는 것, 이 새로운 세 가지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저에게 아니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기 위해서는요, 무언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둘째, 나 자신에게 편안한 장소를 확보해보자. 만들어보자. 셋째, 새로운 장소에 가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체험하고 좋았던 것들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리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매일매일이 즐거우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